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 한 잊혀진 약속이 반세기를 뛰어넘어 두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우연이라 부르겠지만 삶의 진정한 가치는 때로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70년대의 서울 변두리, 한 청년의 선의가 반세기 후 노년의 삶에 찾아온 기적 같은 보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은 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지배하는 기억이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증명해 줄 것입니다. 눈을 감고 그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흑백 텔레비전에서 새마을 운동 소식이 전해지고 바람에 흩날리는 전단지에는 잘 살아보세라는 글귀가 적혀 있던 그때로. 지금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서울 변두리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홀로 사는 75세의 노인입니다. 허름한 슬리퍼에 낡은 라디오를 항상 옆에 두고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일이 일과가 된 분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제 살 길을 찾아 멀리 떠났고 10년 전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후로는 간간히 찾아오는 사회복지사와의 대화가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집은 오래된 골목길 끝에 자리에 있습니다. 담장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고 대문은 녹이 슬어 여닫을 때마다 삐걱거립니다. 그러나 작은 마당에는 정성스레 가꾼 국화 몇 그루가 계절에 맞춰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기에 영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생일이던 10월이면 늘 그 꽃을 보며 조용한 생일 축하를 건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일과입니다. 그리고는 낡은 서랍장에서 꺼낸 오래된 가죽 수첩을 펴고 몇 페이지를 넘기다 이내 닫아버립니다.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수첩 속에는 삶의 크고 작은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영수 할아버지는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물건들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면 둘째 손자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기억 저편에 있던 한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래된 우산이었습니다. 창고 구석에 묻혀있던 그 우산은 언뜻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었지만 영수 할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우산을 만지작거리며 그의 기억은 5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그는 가난한 대학생으로 배움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서울 생활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서울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 많았고 높은 빌딩보다는 낮은 지붕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산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현재의 영수 할아버지 삶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첫째 아들 민석은 벌써 5년째 소식이 없었고 간간히 연락해오는 둘째 아들 민우도 바쁜 생활을 핑계로 방문을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명절에 손자들이 찾아오면 반가워 어쩔 줄 모르지만 그 시간은 너무나 짧고 소중했습니다. 최근 들어 영수 할아버지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때로는 가슴에 통증을 느끼기도 했지만 혼자 사는 노인이 병원에 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약국에서 사다 먹는 약으로 그때그때 버티곤 했습니다. 그날도 영수 할아버지는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거세지는 비를 피하기 위해 작은 가게 처마 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사회복지사 미경이 지나가다 영수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30대 중반의 미경은 영수 할아버지를 담당한 지 벌써 3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2번씩 영수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미경은 구석에 처박혀 있던 영수 할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미경의 걱정 어린 눈빛에 영수 할아버지는 결국 그녀의 권유를 받아들여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암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에 영수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미경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미경이 비용을 물어보자 의사가 제시한 금액은 노인의 생활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는 노인에게 그 금액은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영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며 미경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오래 살았으니 이대로 살다가 가겠다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경은 영수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포기하지 말라고 자신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수 할아버지는 서랍장 깊숙이에서 오래된 우산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우산을 바라보며 그는 오래전 기억 속으로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 비밀을 미경에게 털어놓을 때가 되었다고. 다음 날 미경이 영수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노인은 평소와 달리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손님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앨범과 노란색으로 변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미경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오늘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꺼낸 편지는 오래됐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쉰 후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그가 24살 때 한 노인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편지라고 하였습니다. 미경은 의아한 표정으로 영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미경에게 잘 들어보라며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에 그가 한 노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영수는 초라한 차림이었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옆의 노인은 정장 차림의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인물이 윤재호 회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재벌 총수급이었지만 영수 할아버지가 만났을 때는 그저 비 맞은 노인네였을 뿐이라고 합니다.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벌 총수와 어떤 인연이 있었다는 것인지 혹시 치매가 오신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1973년 겨울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대학교 3학년생이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를 벌기 위해 신문 배달, 우유 배달, 과외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영수는 과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그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우산을 펼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이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노인은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우산은 없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 영수는 노인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노인은 고맙지만 괜찮다며 거절했지만 영수의 진심 어린 모습에 결국 함께 우산을 쓰게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노인은 영수에게 학생인 것 같다고 물었고 영수는 대학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학비를 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영수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자 영수는 노인을 목적지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걸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졸업 후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인은 영수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 끝에 성공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노인은 영수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진심과 성실함이 언젠가는 보답받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노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영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저택이었습니다. 노인은 영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함에는 윤재호 회장, YJ그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영수는 자신이 만난 노인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당시 국내 5대 기업 중 하나인 YJ그룹의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영수는 윤 회장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장학금 제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영수의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수가 의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덕분에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영수가 의사가 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지원했고 졸업 후에도 병원을 개원할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수는 약속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진료를 이어갔고 윤 회장과도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 회장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영수는 직접 윤 회장의 주치의가 되어 그를 돌봤지만 병세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임종을 앞둔 윤 회장은 영수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윤 회장의 손자가 자신의 길을 찾을 때까지 그를 지켜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윤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는 윤 회장의 손자인 윤민호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간직했습니다. 그 우산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소중한 기억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미경은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남자의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경에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미경은 그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진 속 인물은 현재 국내 최대 병원 체인인 하늘병원의 이사장인 윤민호였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바로 윤 회장의 손자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된 자신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이 운명의 장난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경은 영수 할아버지에게 윤민호 이사장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민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것이고 설령 안다 해도 오래전 할아버지의 선행에 대한 보답을 요구하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경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수 할아버지 몰래 하늘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윤민호 이사장을 직접 만나기는 어려웠지만 그의 비서에게 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남겨두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 할아버지의 집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윤민호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미경이 전해준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윤민호는 영수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는 영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준 젊은이의 이야기를. 그러나 윤민호의 다음 말에 영수 할아버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윤민호는 영수 할아버지를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장에 영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수는 이미 의사 생활을 접고 시골로 내려가 있었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윤민호는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영수 할아버지에게 전할 것이 있다며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과 법적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윤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영수 할아버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편지에는 윤 회장이 영수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의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윤 회장은 자신의 유산 중 일부를 영수에게 남긴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늘병원의 10% 지분이었습니다. 윤민호는 영수 할아버지에게 이제 그 지분이 할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그 지분에서 나온 수익금은 별도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었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영수 할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수 할아버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윤 회장의 마지막 배려에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갑작스러운 부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고 이제 와서 큰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더욱이 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생각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금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소원한 관계였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 민석과는 5년 전 크게 다투고 난 후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윤민호에게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윤민호는 이해한다며 언제든 결정이 내려지면 연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수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했습니다. 미경의 권유로 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윤민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심장암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이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로 망설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윤민호는 즉시 하늘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진으로 수술을 진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비용은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는 윤민호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아들과의 관계, 특히 첫째 아들 민석과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민석은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아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저축을 내놓았지만 민석은 그 돈마저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영수 할아버지는 민석을 크게 꾸짖었고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그 후 민석은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고
영수 할아버지는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제 윤 회장의 유산까지 더해져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윤민호는 영수 할아버지의 고민을 이해한다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건강이 중요하니 수술부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마침내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오자 영수 할아버지는 미경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 민우에게는 수술 사실을 알리지만 재산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그의 뜻을 존중하며 약속했습니다. 수술 전날 민우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은 어색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것을 사과했고 영수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첫째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만에 나타난 민석은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병상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은 미경에게서 아버지의 수술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업에 다시 도전해 조금씩 성공을 이루고 있었고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늦었지만 아버지의 수술을 앞두고 용기를 내어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말없이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긴 포옹을 나누었고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도 잠시 민우가 불쑥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고급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지,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아직 윤 회장의 유산에 대해 아들들에게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또 다른 인물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윤민호였습니다. 그는 수술 전 영수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민우와 민석은 이 낯선 방문객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윤민호는 자신을 소개했고 영수 할아버지와의 인연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은 하늘병원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하늘병원의 이사장이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이런 특별 대우를 해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50년 전 우산을 씌워준 이야기부터 윤 회장과의 인연,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유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민우와 민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이런 대단한 인연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더욱이 하늘병원의 지분 10%라는 거액의 재산이 아버지에게 상속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민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왜 이 중요한 사실을 지금까지 숨겨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도 비슷한 생각이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돈 때문에 아들들이 자신을 찾아오길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고 갑작스러운 부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화합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민석은 갑자기 일어나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모두가 당황했지만 잠시 후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상자를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지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수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사용하던 지갑이었습니다. 민석은 5년 전 집을 나설 때 아버지의 지갑을 실수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돌려주려 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지갑 속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영수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민석과 민우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민석은 지난 5년 동안 이 사진을 보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항상 두려움에 주저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그 지갑을 받아들고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지갑 속 다른 칸을 열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영수와 윤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민석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갑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가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가족이고 다른 하나는 윤 회장과의 인연이었습니다. 민우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것, 아버지의 외로움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깊은 후회였습니다. 민석도 곁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아들은 이제부터 아버지를 더 잘 모시겠다고 남은 시간을 소중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민호는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가족이 재회하는 모습을 보며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수술 날이 밝았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수술실로 향하기 전 가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윤 회장의 유산을 의미 있게 사용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우와 민석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반드시 건강하게 돌아오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며 유산을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술은 8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가족들에게 집도의가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암세포가 예상보다 넓게 퍼져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제거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영수 할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회복될 때까지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민호도 종종 병실을 찾아 영수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 영수 할아버지는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가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이 수술해서 살아남은 것이 기적 같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영수 할아버지의 회복 속도가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를 고려할 때 이례적인 회복 속도였습니다. 의사는 강한 생존 의지와 가족의 사랑이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YJ그룹의 현 회장인 윤태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윤재호 회장의 아들이자 윤민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영수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윤태준은 영수 할아버지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윤 회장이 영수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윤태준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윤 회장의 비밀 일기였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가 우산을 씌워준 그날 윤 회장은 사실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윤 회장은 사업 실패로 큰 위기에 처해 있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청년이 보여준 친절과 순수한 꿈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윤 회장은 다시 한번 사업에 도전할 용기를 얻었고 결국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윤태준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내 인생의 은인은 김영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전에 자주 영수를 찾으려 했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유언으로 남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대기업을 살린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태준은 영수 할아버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장에 적힌 내용 중 아직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그것을 이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태준이 말한 유언장의 내용은 바로 김영수의 이름으로 의료재단을 설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영수가 의사의 꿈을 이루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의 정신을 이어갈 재단을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윤태준은 이제 그 뜻을 이루고 싶다며 영수 할아버지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는 하늘병원의 10% 지분과 더불어 YJ그룹이 추가로 기금을 출연해 김영수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재단은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윤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보다는 우산의료재단이라는 이름은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우산은 그날의 인연을 상징하는 물건이었고 아픈 이들에게 위로와 보호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윤태준은 환하게 웃으며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영수 할아버지에게 재단의 명예 이사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우와 민석도 이 계획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경영 경험을 살려 재단의 운영을 돕겠다고 했고 민석은 자신의 사업을 통해 재단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병원에서의 회복 기간 동안 영수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던 감정들, 서로에 대한 오해와 미안함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가족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퇴원날 영수 할아버지는 병원 앞에 늘어선 의료진들의 환송을 받았습니다. 윤민호는 특별히 마련한 차량으로 영수 할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아들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영수 할아버지는 민우와 민석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거리의 나무들은 싱그러운 녹음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느끼는 바깥 공기가 상쾌하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수 할아버지는 마당의 국화를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꽃이 이제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마치 이 국화처럼 느리게 피어났지만 결국에는 아름답게 만개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 할아버지는 오래된 우산을 다시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그 우산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산을 들고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을 윤 회장과 아내에게 이야기하듯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6개월 후 우산의료재단의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하늘병원 대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YJ그룹의 임직원들, 의료계 인사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이 새로운 재단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단상에는 영수 할아버지가 명예이사장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으로는 윤태준과 윤민호, 그리고 민우와 민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은 6개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수술 후 꾸준한 치료와 가족들의 보살핌 덕분에 그는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윤태준이 마이크 앞에 서서 재단의 설립 취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산의료재단은 연간 100억 원의 기금으로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소외된 지역에 의료시설을 건립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영수 할아버지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0년 전 우연히 한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우산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영수 할아버지는 젊은이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세상에 작은 친절은 없다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인연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범식이 끝난 후 영수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의 집은 예전처럼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와 그의 가족이 함께 살기로 결정했고 민석도 자주 찾아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마당의 국화는 더욱 풍성하게 피어났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이제 매주 한 번씩 재단을 방문해 활동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장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젊은이들과 나누며 그들의 꿈과 열정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우산의료재단은 첫 번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1년 동안 5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재단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고 10명의 의대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강원도 오지 마을에 첫 번째 우산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이 모든 성과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우와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낀다고, 이제 여한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 할아버지는 오래된 우산을 들고 윤 회장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묘소 앞에 우산을 세워두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 우산이 아니라 나눔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영수 할아버지의 8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은 특별한 축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평생 도운 환자들, 가르쳤던 제자들, 그리고 재단의 장학생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작은 정원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재단의 첫 장학생 중 한 명이 이제는 하늘병원의 젊은 의사가 되어 찾아온 모습에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민우와 민석은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영수 할아버지의 일생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 그의 삶의 순간들이 영상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그가 소중히 간직해온 우산이었습니다. 그 우산은 이제 우산의료재단의 상징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선택, 가장 사소한 행동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삶의 신비로움을 일깨워 줍니다. 비 오는 날 한 젊은이가 낯선 노인에게 건넨 작은 친절은 반세기가 지난 후에야 그 진정한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산 공유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게 한 소중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이기심과 이타심, 무관심과 관심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타인을 향한 작은 배려, 낯선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가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가족의 사랑, 진실된 우정, 그리고 타인과의 소중한 인연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듭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인생 말년에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나눔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영수 할아버지와 윤 회장의 인연이 우산의료재단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의 작은 친절 역시 언젠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 그리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영수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들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화해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빗방울처럼 내려앉아 따뜻한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비 오는 날 누군가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늦은 용서가 가장 깊은 사랑이 되고 가장 작은 친절이 가장 큰 기적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그런 기적의 순간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감동이나 생각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가져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래전 베푼 선행이 뜻밖의 방식으로 돌아온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영수 할아버지처럼 갑작스러운 유산을 받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또는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셨을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한편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우산 아래 보호받는 것처럼 평안하기를 바랍니다.